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.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제가 고른 기사는요, 이 다주택자가 2개 이상 주택을 가지신 이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농어촌 주택 또는 이 고양주택을 취득을 하면 일정 조건 안에 들어가는 주택이겠죠. 이런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 기존에 매도한 주택의 양도세 중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고 합니다. 이 조건을 살펴보면요,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중에 매도하는 1주택이 조건이라고 합니다. 일단 이 서울 안에 주택을 2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조건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겠죠. 게다가 조건 자체가 이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을 취득하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. 본인이 정말로 이 농어촌에 가고 싶어서 귀농하고 싶어서 주택을 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온전히 목적 자체가 양도소득세 중과 피하려고 농어촌에 있는 주택 아무거나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중에 좀 싼 거, 빈집 위주로 사겠죠. 제일 싼 거 찾아서 구매해서 그냥 방치해 놓겠죠. 이 법안이 통과된 취지는 알겠어요. 이 농어촌 주택 그리고 고양주택 여기에 빈집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혜택을 주고 이 양극화를 좀 줄여보자, 이러한 의도로 이 법안이 통과된 건 알겠는데 너무 어이없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? 정말 이 상황에 있는 분이 귀농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 주택을 매입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은 농어촌 주택을 사라. 이것은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게다가 이 목적 자체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는 것이라면은 이 농어촌 주택 중에 싼 거를 찾아서 매입을 할 거고 요걸 그대로 방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게 됐을 때 좀 장기간 흘렀다고 봅시다. 일단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양도세를 줄이고 농어촌 주택을 샀다고 쳐요. 근데 이것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 지역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 이 법안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하나의 쥐구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공시가격 합계액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요것만 합치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지금 수도권의 주택 하나여도 또 하나를 사서 이거 농어촌 주택에 굉장히 싼 거 지분도 작고 판잣집 이런 거 사갖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받고 단타 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조건 6억 원 이하면은 이미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. 그냥 그대로 임대사업자 유도를 시켜서 장기적으로 임대차 안정을 시키는 게 훨씬 낫죠. 이것도 쥐구멍으로 쓰일 게 뻔하다니까요.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또 해당 지역 또 싼 값에 매입한다고 농어촌 주택 꾸비고 다니겠죠. 그랬을 때 그 동네의 또 가격치 땅값 이런 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돼서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만든 게 농어촌에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받게 만든다니까요. 본인들 주택 가격 올라가고 하면 새롭게 진입하는 장벽도 생길 거고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이거를 활용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건 좋은 법안이 아니라고 봅니다. 아니면 이렇게 할 거면 아싸리 농어촌 주택 매입하는 거 이 조건 빼고 그냥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라 이러면은 중과 대상에서 빼겠다. 이게 더 낫죠. 깔끔하게. 하지만 아직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면 이 수도권 지역에 좀 매가 작은 것들이 일제히 뛸 수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. 자,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. 조정대상 지역은 현재 이 서울시 전역, 그리고 경기 과천, 성남, 하남, 고양, 남양주, 광명, 구리, 동탄 이택지개발지구, 부산, 해운대, 세종시 등이죠. 청와대와 정부가 일종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이게 이제 9.13이나 부동산 대책에 좀 반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예외를 둔 것입니다.
조세 소위에서 묶여있던 예산 부수 법안 중에 유일하게 합의된 것이다. 이게 여야 합의가 된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. 나머지는 조세 소위, 소소위에서 논의해서 합의된 것은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넘기고 안 된 것은 원내 대표단으로 또 넘기게 된다. 자, 기재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부 예외가 생겼지만 이 법안들로 인해서 수도권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. 지방 상생 차원에서 균형 발전,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청와대, 정부도 이례적으로 수용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누구도 실제 이 상황에 봉착해서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.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를 해주면 이 농어촌 주택들을 많이 사주고 그 사람들이 또 임대 놓고 하겠지. 거래가 많이 되니까 이 지방도 상생이 되겠지. 과연 그럴까요? 과연? 아니, 목적 자체가 지방에 있는 물건을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과를 배제받기 위한 건데 거기에 딱 맞춰서 계산을 하지 않을까요? 아니, 이렇게 하면 빈집만 더 늘어난다니까요? 제일 싼 거 사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.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3년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 수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그냥 방치되는 것은 안 되니까 뭐 몇 가지 조건을 끼워 넣는다. 그러면 이거 아무도 안 써요. 실효성이 없는 거라니까, 이 법안이. 그냥 국민들한테 지방에 있는 빈집들 떠넘기게 하는 겁니다, 지금. 본인들이 해야 될 이 지방에 있는 균형 발전, 그리고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, 이런 것들을 왜 국민한테 떠넘깁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없는 게 낫습니다. 이건 괜히 쥐구멍으로 쓰일 뿐이에요. 차라리 그냥 세금 내게 하는 게 나아요. 세금 걷어서 그 세금으로 이 지방의 균형 발전 그리고 양극화 완화 하십시오. 제발 입장 한 번이라도 바꿔서 생각을 하고 이런 법안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